이 저번 주에도 생활 속 주식 탐구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연구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대를 또 많이 해주셔서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방송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종목들이 이 공매도 재개되면은 또 피해를 보고 또 과거에 공매도가 있었고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어땠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데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서 한해서 부분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종목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요. 일단 공매도 재개 우려가 이미 저는 증시에 선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래일 먼저 매를 맞았고 백신을 접종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뭐 외국인과 기관이 막대하게 매도를 쏟아냈기 때문에 이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가 선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깊은 수렁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일단은 왜 이렇게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먼저 매를 맞고 있을까? 그랬더니 실적 부분에서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이미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예상외로 좋다는 걸 많은 매체나 뉴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부분이 시장에 이미 좀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너무 1분기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그러면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감, 우려감이 시장에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급락세가 사거래일 동안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월말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요, 그동안 많이 올랐고 횡보했던 이 자동차나 반도체 섹터가 아니라 여러분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수익률입니다. 수익을 확정짓는 그 기간인데 이때 개인들이 관심이 없었던 유통 쪽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동안 지지부진했었고 추세가 살아있었는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더욱더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도를 마지막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건설 쪽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로 기대를 했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건설 쪽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유도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이 공매도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과 기대가 있는데 오히려 걱정 쪽이 좀 많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어서 이렇게 길게 공매도가 재개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표적이 되는 종목 우리가 좀 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의 구성률을 보면은요, 전체 종목 수 22%고요. 그리고 전체 시총의 88%.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은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88%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피 200 종목이 무너지면은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비중이 21.94, 즉 22%가 삼성전자고요. SK하이닉스가 4%, 4.20, 그리고 LG화학이 2.97.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지수가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은요, 의외로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 지수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비중이 4.47, 셀트리온 제약이 비중이 1.25, 카카오게임즈가 비중이 1%. 그런데 에게 비중 1% 그게 아니라 이 세 종목 외에는 대부분 1%나 0.9, 0.8, 0.7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즉 코스닥에서는 이 세 종목이 급락하게 되면 또 게임주나
이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 자체가 급락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의 동향을 일단 살펴보시고요. 특히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다음 주 반등 여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반등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고요. 게임주들도 좀 반등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거에 공매도 했던 그 기간의 주가의 움직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과거에 공매도 금지 기간이 2008년과 2010년에 있었는데요. 네, 2011년.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요. 많은 대형 증권사나 투자회사가 한마디로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8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증시는 잠깐 동안의 급락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수많은 나라들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8개월간 금지를 했었는데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금지를 했고요. 또 보시면 이 2010년 그리스 재정 위기가 있었고요. 2011년에 S&P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습니다. 2011년에 S&P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1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즉 2010년에 그 위기감이 좀 있었는데 결정타를 날린 거는 2011년 이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결정타를 날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했을 때는 별로 체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2008년입니다. 2008년 10월 1일 요 자리입니다. 별로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물론 이제 전조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2008년 5월부터 해가지고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왔는데 결정타는 2008년 10월 1일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만약에 공매도를 안 했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그런데 2009년 5월 31일까지 공매도를 중지를 시키니까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잘 안정화시키면서 우상향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그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2011년입니다. 2011년에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을 갑자기 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7월 말까지는 괜찮았는데 8월 들어서면서 갑자기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조금 선제적 대응이 늦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늦었었지만은 그래도 2011년 8월 10일 요 자리부터 공매도 금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폭락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공매도 금지를 발표를 한 이후에 3개월 동안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9일 날 재개를 했는데 재개한 이후에는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공매도 금지한 다음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안정세를 이루고 있다가 이렇게 쭉 우상향했는데 공매도가 해제가 되더라도 주가는 급락하는 흐름이 없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주가는 그냥 출렁출렁하면서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2011년들도 공매도를 해제했지만 살짝 밀린 다음에 출렁출렁하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오히려 3개월 뒤에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 잠깐은 출렁거릴 수 있으나 결국에는 다시 시장은 정상화될 거다. 특히 미국 시장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던 과대 낙폭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신다면 투자를 실패하지 않고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유튜브 박찬홍의 홍TV를 통해서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포스코요. 포스코요. 매수가 보유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37만 7천 원에 40%입니다. 37만 7천 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워낙 또 주가가 올랐는데 혹시 매수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철강주가 너무 잘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한참 오를 때 사버려가지고 네. 지금 그러네요. 40%는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좀 대응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포스코 일주일 전에 꽤 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네네. 우리 시청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 네. 세계 지금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 데 따라 철강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철강 관련주들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포스코는 10년 만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맞습니다. 또 시가총액 이 10위권 안에 진입도 하고 또 그리고 네. 외국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52만 원으로 좀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포스코는 일단은 업종과 종목은 잘 잡으셨습니다. 근데 좀 시점이 너무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스코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우상향을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조정권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 지금 철광석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톤당 180달러 정도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철광석 가격에 따라서 철강주들의 주가도 연동되어서 움직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철강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철강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특히 국내에서는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 봉현강 가격, 철근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 수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건데요. 물론 이제 그 자동차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감산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용 강판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각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제적으로 철강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또 요인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철강에서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봉현강 철강도 있고 H빔도 있지만 조선용 후판. 지금 우리나라가 막대한 조선 선박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 LNG선이나 대규모 선박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조선용 후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강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2분기에는 철강 가격을 인상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결합이 되면서 특히 포스코 철강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이 포스코의 주가는 점진적 우상향.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보는 저항대 요 자리에 지금 와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38만 5천 원에서 39만 원. 요 자리가 일단은 단기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정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냐? 저는 요 자리까지 35만 원 이 자리가 아마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맥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지금 고점에서 사신 부분 여기서 아무 때나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5만 원 요 정도에서 하락이 조정이 끝나면은 요 자리 35만 원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리고 중장기로 보유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35만 원 선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추가 매수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1,600원이고요. 네. 보유 비중은 20%. 20%. 81,600원이면 혹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어저께. 어제 하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많은 걸 자세하게 네네. 여쭤보진 못했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네.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모든 부분이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업황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D램 반도체 가격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시스템 반도체 쪽도 매출 비중이 2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네,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오너의 부재, 그리고 신규 투자나 또 인수, M&A 합병과 같은 인수권, 이런 부분에 성장 모멘텀이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폰 지금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판매량 1등으로 올라섰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오스틴 공장이 2천억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미 다 노출돼서 저는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자리는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네, 81,000원에서 81,500원 이 자리는 분할 매수 자리지 매도 자리는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때를 기다리자, 타이밍을 기다리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분기 중간 정도의 폴더블 폰 신제품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D램 가격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V낸드 쪽, 낸드 쪽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지금은 답답한 흐름이지만 산업의 사이클로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고 또 오너가 다시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하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회사를 지금 인수할 부분 성장 모멘텀도 아직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매수 자리지 매도 자리는 아니다. 분할 매수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